아, 사장님. 그 토요일 아침에 이제 우리 그랜드 체로키 이제 L 시승.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전문적인 카시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지 부전시장의 홍수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그랜드 체로키를 저희가 약 한 30km 이제 주행을 이제 할 건데, 네. 오늘 정말 꼼꼼하게 수입 소유자분들이 와닿게 단점 위주로. 아, 농담이고요. 정말 그 핵심만 콕콕 찍어가지고 네.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이 네네. 관절 주행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 핸들 리모컨에 있는 요 버튼을 통해서요. 네. 바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처음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뭐 손가락 조작 몇 번으로 이제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걸 아실 텐데요. 이 차량 역시 아주 간단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저희가 여기 한번 주행을 실제로 하면서 네네.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핸들 리모컨을 통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한 번 누르면 1km씩 설정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10km씩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앞차가 이제 그 저희가 도심에서도 이걸 보통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앞 정차에서 다시 출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제 얼마나 걸리고, 엑셀을 밟아야 되는지, 아니 안 밟아도 자동적으로 출발하는지 그 부분. 5초 이내는 바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엑셀을 다시 한번 네. 눌러서 발동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 사실 이 시스템은 대부분 차량이 비슷하게 이제 진행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기존의 그 지프 다른 차량은 좀 달라진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쵸. 네. 아시다시피 이제 똑같은 기술인 것 같아도 실제로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차량 자체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네.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이제 그 반자율주행 시스템 네. 말씀하기에 앞서가지고 네네. 많은 분들이 에비에이터랑 출력 차이가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살짝 한번 밟아보시죠, 여기서. 그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요 카메라만 지나고 한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네네. 드라이브 모드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드라이브 보드는 이쪽에 보시다시피 다른 차량처럼 뭐 스포츠라든지 에코 모드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네. 셀렉터 레인이라는 기능으로 해서 네. 차량 사륜 기준으로 락, 샌드나 머드, 그리고 스노우, 오토 버전이 들어가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스포츠 모드가 있다는 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네. 저희가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오토로 하고, 그렇죠. 예, 약간 좀 이렇게 달리고 싶을 때 스포츠로. 아무래도 이제 지프 차량이다 보니까 사륜 시스템 혹은 이제 오프로드 시스템에 좀 더 강점을 가진 차량이라는 성격이 아무래도 요 주행 모드 설정에서도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에비에이터랑 정확한 출력 그 성능을 테스트할 때는 네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살짝 네. 제가 엑셀에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고배기량 엔진이다 보니까요. 네. 실제로 초반 담음력도 좋은 편에 속하지만 네. 실제로 추가적으로 네. 중속 이상에서 가속감이 상당히 시원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에비에이터와 비교하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출력적인 면에서는 뭐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링컨 에비에이터가 출력이라든지 뭐 토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력수는 조금 높은, 수치상으로 높은 건 사실이에요. 다만 요 부분이 이제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터보 엔진이고 저희가 지금 준비한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경우에는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차이는 있는데, 실제로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가정용 패밀리 세단으로, 패밀리 SUV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 차량 이상의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부족함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네. 막 정말 그 한계 주행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네네. 이거는 막 네. 과도한 속도를 내거나 달리는 차량이라기보다도 네. 편안하게 크루징을 하고 온 가족이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만약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네. 많이 궁금한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그랜드 체로키 기존 차량에서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많이 원하셨는데요.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만도 아니고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넓고 큰 화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정보 역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해 보시면 많이 진보된 시스템이 들어가 있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속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화면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카메라, 속도 표지판을 인지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안내가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요, 아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이 네네. 이제 이 차에 탑재가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요 순정 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그리고 사용하기 익숙한 T맵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는 어플 같은 경우가 애플 쪽에서 승인이 나 있지 않은 상태라서요. 그 부분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기존에 핸드폰으로 내비를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차이점 없이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그 활성화시키면 네.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계가 이제 되는 그런 시스템. 그렇죠. 기존에 이제 다른 차량 순정 내비 같은 경우에 바로 들어갔을 때 화면이 네. 이제 앞에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 화면이 T맵,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편하게 이용하시는 T맵 화면이 앞쪽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UD에도 이제 거의 연동이 되고, 그렇죠, 여기도 연동이 이제 계기판 이제 연동이 네. 되고. HUD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도가 나오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방향 쪽을 안내해 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물론 디스플레이 개념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나타내 주지만 지금 뭐 앞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혹은 계기판 같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간단한 운전을 하면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방향 알려주는 게 좀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도까지 나오면 좀 머리 아프더라고요. 지도는 이제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한번 스포츠로 해놓고 살짝 네. 한번 가족을 해볼게요. 와. 이게 사람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진짜 조용하다가 스포츠로 하니까 야 이러는데 근데 기자님은 조금 달리는 걸 좋아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더 다가오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지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네. 편안하고 네. 그러니까 뭐 험로에서의 시원한 주파력 아. 정도가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는 빡빡거리고 막 이러는 거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 네. 차를 이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이 시야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SUV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높은 차체에서 오는 시원한 시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지프 차량은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보다 조금 더 시야가 높아요. 그만큼 운전 포지션 자체가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체 높이 자체가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로 원하시는 뭐 다른 차량 대비해서 원하시는 포지션 자체를 조금 더 높여서 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과연 저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네. 반자율 주행 기능 많이들 진짜 제일 궁금해하세요. 그거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2, 3, 4, 너무 오래 떼고 오. 있으면 얘가 뭐라고 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아니, 9초 정도는 되네요. 네, 들켰습니다. 핸들에 손을 놓고 있는 걸. 괜찮다. 예. 사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반자율 주행 같은 기능은 아. 보조 장치다 보니까 네. 안전을 위해서
핸들을 조정은 해주지만 그래도 꼭 핸들을 파지해 주시는 거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요. 예전에 그 현대기아차 뭐 그랜저 같은 경우도 신차 나오면 20초, 30초씩 됐는데 요즘 한 10초, 15초를 많이 줄였거든요. 오래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차량은 어차피 보조 기능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운행을 하시면서 조금씩 주의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커브가 심한 구간에서는 길을 잃고서 차체 내에서 이제 핸들을 파지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고객 위주로 제어하기를 원할 때는 이렇게 알람이 조금 전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 기능을요? 그럼요. 야. 사실은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는 게 어쨌든 기계다 보니까 얘가 핸들을 어느 정도 움직여 주는 거는 맞아요. 실제로도 이제 운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핸들이 움직여지는 거를 감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한 커브 같은 경우에는 기계 오류들로 인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차량이 이 부분을 인지를 해서 경고를 안내주는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 여러 차를 타봤지만 저 기능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신선하네요, 진짜. 이런 아무래도 기능들이. 이제 안전을 많이 생각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근데 저기 첫 번째 영상의 댓글에 왜 새는 차냐고 누가 속상합니다, 진짜. 속상합니다. 사실 그 댓글을 저도 봤어요. 이게 저도 생각보다 소심하기 때문에 댓글들을 다 보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요 지프에 있는 딜러다 보니까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단점 말씀하셨구나, 기자님. 근데 실제로 말씀드리면은, 썬루프에서 물이 샌다는 이슈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확인된 결과로 보시면은, 차체 결함으로 물이 샌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반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이용을 하실 때 썬루프를 틸팅 기능이나 조금 열어뒀을 경우에 뭐 낙엽이나 혹은 이물질들이 이제 그 사이에 끼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바로 닫아서 차량을 이용하시고 그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 쪽에 이물질이 껴서 역류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사실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하실 수는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컴플레인을 거셨던 부분인데 전부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요. 배수구 부분을 청소를 한다든지 혹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차량이라는 게 사실 아시다시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기계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차량의 뭐 조립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보증 서비스를 통해서 전부 다 수리 및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결함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 한 차종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면 그건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본사차를 대여하고 참 이렇게 몇 대 안 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건 참 되게 보기 힘든 부분들이 정말 마음 아픈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결함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불량 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그쵸. 있는데요. 저희 지프 차량이 불량률이 높은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믿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정차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